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터키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비교적 친근하게 대합니다. 형제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터키는 투르크계 위그르족에 속합니다.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민족이고 알타이 문화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터키와 또 다른 투르크계 위그르인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신장 위그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신장 위그르인입니다. 2019년 2월 달에 터키 정부의 대변인, 외무부 대변인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위구르족 100만 명이 중국 집단 수용소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고문과 쇠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즉시 강제 수용소를 중국 당국이 폐쇄해야 된다. 그렇게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인종적으로 굉장히 터키하고 신장 위구르 사이에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유리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장 위구르에 관한 인권유린 사태는 국제적인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를 넓힌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 위구르, 원래 중국 땅이었던가? 고대 중국인들은 현재 신장 자치구를 서역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나라나 한나라 때처럼 중국 본토의 한족에 힘이 셀 때는 그곳을 직접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실크로드가 중국과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위치입니다. 그러나 당나라 이후에 중국의 지배력은 크게 손상되게 됩니다. 그곳에 신경을 쓸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0세기가 되면은 위구르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족과 위구르인은 민족, 언어, 종교,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서 아주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외모도 서구인과 비슷한 그런 외모를 갖추기 때문에 한족과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가 1755년과 1884년도에는 서역당이 청나라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1933년도 11월에는 동튀르케스탄 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행보는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도에 결국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됩니다. 근데 그 강제 병합이 될 당시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9년도에 동튀르크 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부 몰살을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직접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1949년도에 중국 공산당의 신장 자치구가 편입되고 그 다음에 1955년도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때 강제 병합에 항의한 그런 위구르인들은 우선 터키로 망명해서 망명 활동을 벌였으며 지금은 망명 정부가 독일에 체류하면서 그 이름은 세계 위구르 회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비교적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현재 신장 지구의 인구는 한 45% 정도, 835만 명 정도가 위구르인이고 그 다음에 41%, 749만 정도가 한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족이 신장 지구에 이주하도록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인들은 중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우리가 한족과 외모나 역사나 언어나 종교나 이런 모든 면에 다르기 때문에 독립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훗날 만일에 중국이 이 많은 그런 소요라든지 혼란을 겪게 되면은 첫 번째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이 바로 신장 땅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위구르의 분리 독립운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라든지 폭탄 테러가 끊이질 않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7월 5일에는 위구르족의 대규모 독립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 발표는 사망자 197명, 부상자 1721명이라고 하지만 위구르의 망명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3000명 정도의 위구르인이 사망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중국 측은 위구르의 분리 독립운동에 대해 초강경 대책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강경 대책은 인구 10%를 강제 수용소에 감금하고 있습니다. 인구 10%. 강제 수용소 문제는 유엔과 미국이 2018년 8월 이후에 이 지역 전체 이슬람계 소수민족 가운데 10%인 100만 명이 재판 절차 없이 1000개가 넘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해서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수용소에는 이슬람 신앙을 비판하거나 포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대신에 중국어와 유교 경전,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도록 그렇게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그런 찬양이라든지 숭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수감됐던 한 사람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수감자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중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했고 다들 영혼을 잃은 로봇 같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수용소의 상황이나 실태가 아주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정부는 집단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 사람들이 이게 특징입니다. 오직 직업 재교육을 위한 캠프만 있을 뿐이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죠. 2019년 5월 10일 프랑스 국영방송 프랑스 24는 중국의 위구르 강제 수용소에 살아남기라는 33분짜리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방문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위구르인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환자의 증언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중국 당국은 감시 전용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위구르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슬람계 주민들은 소유한 모바일 기기에 감시 전용 모바일 앱을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앱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경찰 프로그램인 통합 공동 운영 플랫폼 IJOP에 바로 연결되어 운영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위구르 주민들은 실시간으로 모든 동선들이 다 체크가 되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선을 추적하는 가운데서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추가 조사를 바로 관계 당국이 벌이게 됩니다. 이 앱은 중국 국유 기업인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의 산하 자회사가 2018년도에 개발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얼굴 인식, 안면 인식이라고 하죠. 얼굴 인식 인공지능 및 감시 카메라 활용입니다. 위구르인들은 당국의 DNA 샘플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얼굴 인식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의 감시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속 곳곳에는 얼굴 인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가정이나 또 건물 그리고 공공기관에는 곳곳에 감시용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보안업체 가운데 하나인 하이에크 비전은 신장 지역에만 학교, 도로, 사무실 그리고 967개의 이슬람 사원을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 감시 카메라만 무려 3만 5천 개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광범위한 근무 검색과 단속.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19년 3월 신장 반테러 극단주의 척결 투쟁 및 인권 보장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백서를 보면은 2014년 이후에 신장 당국은 1588개의 폭력 및 테러리스트 조직을 분쇄하였고 12,995명의 테러리스트를 검거했다고 그 공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 해 10조 원 정도의 보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장 지역만 하더라도 2,100만 명의 주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최첨단 보안 기술인 얼굴 인식 카메라, 홍채 인식 카메라,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비둘기 드론 기술 등을 활용해서 2017년 한 해 동안만 58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조 8,500원 정도를 보안용으로 투입했습니다. 신장지구에 한해서. 이 액수는 2016년에 비해서 약 100% 증가한 액수고 2007년부터 2012년 6년간 예산과 한 해 예산이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신장지구의 보안 상태가, 안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 예산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 추세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그런 진압이라든지 검거 또 감시 감독이라는 부분들은 국제사회 조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20일경 정도에 미국 국무부가 2019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인권 보고서에서는 이란, 북한, 중국이 세 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권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그런 국가다, 이렇게 경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권이라는 그런 가치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가, 이런 시야를 우리가 넓힐 수 있으면은 우리 바로 북쪽에 있는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도 함께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신장 위구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과 유린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